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선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스님이 부탁하면 반드시 듣는다. 됐죠? 네, 이제 누구가 될 수는 없어도.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자 앉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으로 앉았습니다. 자,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과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5일 날, 16일 날, 이틀 동안에 창원시의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들에게 약 한 4,000개 이상의 떡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뭐 그것이 크나큰 물질적 부분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상징성을 갖기 위한 부분이 바람의 하나로서 떡 나누기 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0월 마지막 정도가 됐을 때 이제 2두 코로나가 발표가 되지고 그래서 생활에 좀 편리함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시점이 11월 1일부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11월 1일 정도에 맞춰서 창원시에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 국가의 공록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애를 쓰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우리 원흥사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회의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가치 있는 일일 거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공무원들과 또 이 의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일반적인 행정공무원들도 많은 애를 썼지만 경찰 공무원이나 행정을 소방 공무원이나 할 것 없이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희생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뭔가 좀 위로를 하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행사가 됐든 적은 행사가 됐든 원흥사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의 신도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것이 좀 여법하게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주지를 꽤 여러 군데 주지를 하고 다니는데 주지 노릇만 한 3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원흥사는 그래도 경상남도의 거의 수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의 교고분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원흥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찰이 운영이 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마구제비로 운영이 되지는 부분이 아닌 소위 격식이 있어야 되고 그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걸 고민을 해보니까 조직은 있는데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지혜가 아니고 지부입니다. 지부 밑에 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 해성사 같은 부분은 원흥사가 20년 전에 지부가 됐는데 김해 해성사는 올해 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부 밑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찰 사격이라는 자체가 원흥사의 지부 밑에 지혜가 있듯이 김해 해성사는 지금까지 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흥사보다도 간부 조직이 10배 이상 적은 조직을 갖고 있는 거고 원흥사는 김해 해성사보다 10배 이상의 기능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라고 종단에서 승인을 해주고 지부로서의 격상을 해서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부 조직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 지혜만도 못한 부분이 조직으로 운영이 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부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지부라고 하는 부분은 큰 절을 말하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적은 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 상광사가
지부인데 부산 상광사의 신도가 35만이에요. 그럼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지부라고 하는 집행부의 조직 밑에 지회는 각 사찰의 주지가 되듯이 독립적 부분의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의 조직이 운영이 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얼마나 방대하고 크겠습니까? 근데 여긴 줘도 지회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회장이 2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조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어떤 부분의 병폐가 아니고 오랫동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할은 크게 하는데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활성화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올 12월 달이 간부 조직이 만료가 됩니다. 간부 임기가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화주가 한 사람도 없어요. 시주를 받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지혜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만 지부이지 지혜도 안 되는 부분이 조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모두가 좀 그런 조직 안에 참여를 하려고 애를 써서 내가 공덕을 짓겠다고 이곳에 모인 거고,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인성과 같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이 궁리가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지혜를 완성하고 부처님과 같은 생각으로, 부처님과 같은 눈으로,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첫째의 목적이잖아요. 2번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공덕의 주인공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완성하고 부처님과 같은 공덕의 주인공이고 싶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법회를 시작할 때 3귀의례를 했어요. 귀입을 양족존.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는데 왜 귀의를 하느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복과 지혜를 가득 채우신 부처님, 복과 지혜를 완성하신 부처님,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자 앉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으로 앉았습니다. 자,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과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은 상대가 원하는 만큼 복종하는 부분이 종이잖아요.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저는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 맞는 거예요? 이게 종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겁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지식적, 능력적 모든 부분을 배우고 실행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목표로 정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종이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그 제자가 되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은 지혜를 채우셨고 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난 당신이 제자가 돼서 당신과 같은 인격의 존재가 되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걸 실행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였다. 목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배움의 목적을 함께 하고자 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여진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도반. 여러분들은 도반입니다. 그 도반으로서의 목적을 실행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힘으로 가기는 어렵더라. 함께 가는 과정이 결속되어진 부분의 방법을 실행하라고 가르친 것이 상어로각 대주사님의 창중 이념이요 실행 방법의 행정 개념이었다. 그 행정의 개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워가지 못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말로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놓고 행동으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해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원흥사가 부처님의 정법도량으로 복과 지혜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공간인 건 맞는데 그 조직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미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원흥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화주도 좀 보충을 해야 되겠고 간부 조직도 종단이 원하는 것만큼 옛날에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룰에 맞춰서 그 격에 맞는 조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졌을 때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공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자리가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스님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격에 맞는 부분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지금까지 내가 입이 아프게 떠들었는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약속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선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스님이 부탁하면 반드시 듣는다. 됐죠? 네, 누구가 될 수는 없어도.